이 하인리 에마뉴엘 머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약국이 제약의 기업이 됩니다. 이분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회계 재무를 맡아요. 둘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제약과 생산을 맡아요. 막내가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놓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한 명한테 물려주면서 내려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3명에게 똑같이 지분을 줍니다. 저쯤에서 한 명이 미국 가지 않아요? 그렇죠. 저 막내가 사업성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막내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지. 고현경 교수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 또 기업 이야기 재밌게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큰 기업 하나 해치웠습니다. 네. 매번 그냥 토막을 내고 있죠. 아, 내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내 전공인데 그게. JP 모르간. JP 모르겐. 현재 경영자죠. 제이미 다이먼. 네. 그분이 내가 경영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그 뭐랄까 가슴팍에 새기는 말씀하셨잖아. 뭐죠? CEO에 양보할 수 없는 덕목 하나는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솔리드하게. 솔리드라는 표현을 아마 썼던 걸로 아는데 그걸 나는 제가 정말 금과 옥조처럼 얘기고 섬기고 있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기업 이야기 해주실 고현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JP 모건과 또 체이스 뭐 등등 여러 금융사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더 못다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그 JP 모건의 긴 역사와 그 유명한 분들이 다수 출연하는 역사를 좀 나름 잘게 쪼개서 좀 살펴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은 사실 그 기업보다도 역사가 2배 정도 긴. JP 모건보다? 예, JP 모건보다 역사가 2배 정도 길고요. 그다음에 김프로님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그 가버넌스 이슈로는 정말 한번 들여다볼 만한 대표적인 사례 기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제약사로 알고 있는 머크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광고주하고 좀 겹치네. 왜요? 그 스키 있잖아, 그 스키. GSK. 뭐였죠?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스미스 클라인. 우리 광고주예요? 좀 신경 씁시다 대표님. 저 그거 라이브 보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분홍색 백월 그게 그 애기. 이쁜 애기. GSK 뭡니까 했더니 정프로 그 스키. 그 스키. 머크라는 회사는 그렇게 오래됐어요 여기가? 1600년대에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올드한 기업이네. 아니 그때도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웬만한 대기업,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대기업, 서구 사회를 다 통틀어서 이 회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그러니까 아주 단정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만든 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머크를 살펴보시면 82만짜리 먹는 치료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한때 들썩들썩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뭐 둘 중에 더 뭐가 낫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그 머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 기사 중에 왼쪽에 보시면 세계 액정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도 머크입니다. 액정은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액정이요. 그것도 만들어요? 사실상 이 두 기업은 뿌리는 같은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제약회사 머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탐구할 게? 제약회사 머크가 독일에 있는 머크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머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원래는 한 뿌리에서 독일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하나를 보냈는데 그 회사가 이별을 했어요. 아예 그냥 끝났어요? 예, 아예 관련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브랜드는 같은데
지금은 아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건 어디예요, 그럼? 미국이겠지. 미국에 있는 머크예요. 머크고 예. 독일에도 머크는 있긴 있고 거기도 예. 약도 만들고.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주력은 제약도 있고 화학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닉스라 그래서 액정도 만들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듭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광해군 조금 뒤에쯤 아마 있는 생긴 그런 회사 같아. 1600년대 뭐 이러면. 찾아봤어요? 예. 조선시대죠. 예, 정말로. 조선시대도 예. 왜 굳이? 아니 그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나 좀 봤는데 광해군 뭐 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대충. 근데 그때 머크가 뭐 지금처럼 훌륭한 약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 고약이나 만들고 반창고나 바르고 그랬을 거 아닐 같은데 그때 독일 예, 회사야? 그렇죠. 이제 시작이 막 거대한 제약회사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두 개의 회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펠링 자체는 머크라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회사예요? 지분 관계도 없고 지금은 전혀 관계가 굳이 없어요. 올라가면 역사에서 만나기는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역사는 지금 미국 역사를 먼저 볼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독일에 있는 원래 기업 저 분홍색으로 표시된 예, 로고가 다르게 근데 생겼죠. 저 로고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예. 저게 머크의 오른쪽 로고예요? 로고 많이 본 것 같고. 예, 우리가 흔히 보는 머크의 이제 그 로고는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미국 기업의 머크죠. 제약회사.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머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회사라든가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하고는 오히려 이 왼쪽에 있는 회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요? 머크가.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디스플레이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 액정. OLED, 뭐 LCD 이런 거 만들 때 전부 액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도 만듭니다. 네네네네. 예. 화학회사네 화학회사.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기업은 저 왼쪽에 있는 분홍색의 독일 머크. 예, 독일 머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머크의 출발은 1668년에 시작이 돼요. 시작은 약국이에요. 그봐.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야콥 머크라는 사람이 이 독일에 있는 한 마을에 약국을 하나 인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약국 이름이 천사약국이에요? 예, 천사 약국이에요. 저게 종로가 보령약국보다도 굉장히 작은 약국이라는 거예요. 저게. 야, 저것도 내가 보니까 주이시 같다. 제이콥 들어가잖아. 야콥. 아. 주이시 같아. 근데 지금도 약을 아무나 제조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약사가 반드시 제조해야 되고 네네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당시에도 약국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허가받은. 예, 그래서 이 라이센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사, 도제식으로 약사지, 다 약사. 배운 다음에 약사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약제사로 인정을 받으면 그런 허가받은 약국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건데 저 당시의 유럽을 생각을 해보면 뭐 굉장히 번성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라 저 독일이 30년 전쟁 이후 직후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쟁이 일종의 이제 종교 전쟁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쪽하고 개신교를 지지하는 쪽이 이제 맞붙어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저때 유럽 국경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네, 저렇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살아보진 없네 않았어요. 그냥 막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네. 그러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뭐 허구날 살인, 방화, 강간, 완전히 야만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라는 게 제대로 있을 리가 거야, 없고, 그냥.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뭐 금을 차고 다니면 금을 지니고 다니면 병에 안 걸린다라든가. 미신, 주술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차라리 우리 광해군 인조 때가 나았어요. 그렇지. 저 당시에는 약간 그 광해군 시절이 좀 더 나아 보이긴 동의보가. 합니다. 그럼 우리 선택하라면 저는 조선에서 살겠습니다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당시에 사실 약이 굉장히 발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뭔가 그래도 약제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약국이 천사 약국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제 독일의 담슈타트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나름 저기가 전쟁통에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저 이제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게오르그 백작이 원래 뭐 전쟁통에 뭐 다른 데로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하면서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유입이 시작되고 뭐 그렇게 조금씩 이제 자라나는 조그만 네.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원래 저 천사 약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수를 한 약국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기는 사무엘 보클러라는 사람이 일찍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약국을 이제 인수할 때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당시 약국의 모습이 뭐 안에 이제 저런 약제사들이 앉아서 뭐 이상한 식물도 빻고 뭐 이렇게 해서 약을 대충 어떻게든 좀 만들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저 프리드리 야콥 머크라는 사람은 나름 약제사로 도제 수업도 받았고 화학 공부도 하고 뭐 물리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나름 꽤 공부를 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고 약제사로서의 기반을 좀 닦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약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조합을 해서 좀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악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약국을 조금씩 키우기는 했어요. 예, 도시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약국도 조금씩 뭐 팔리는 약들이 생겼겠죠. 네. 근데 이분이 사실 결혼은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 이 약국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럼 물려줄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 조카한테 물려줍니다. 그게 이제 요한 프란츠 머크라는 사람이에요. 네. 계속 머크가 붙습니다. 네네. 이 요한 프란츠 머크가 이제 조카가 물려받았는데 숙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자기가 대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숙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가 그 약국을 아예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요한 유스투스 머크에게 넘겨주고요. 요한 유스투스 머크가 자기 아들 요한 안톤 머크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 첫 때는 아들이 없어서 부자 승계가 안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에게 4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들고 처음에 한 200년 가까이는 거의 그냥 계속 약국이었네, 그죠? 예, 저 당시에는 이제 큰 기업이 되다기보다는 약국 자체가 이제 사세를 조금씩 불려가는 정도. 예, 그런 정도예요. 그 태어나고 죽은 해입니까? 아니면 그 약국을 물려받은. 약국을 물려받아서 경영하던 태어나서 죽은 애요. 그 약이 별로 안 좋았던 거야. 봐요. 요한 그 몇 년 살았어. 31살에 죽었네. 그 위에 있는 저분도 뭐 60세 못 채웠고. 그러네. 그 다음 분도 겨우 60세 돌아가셨네. 저 때는 60세면 장수야. 그렇죠. 그런가요? 평균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 지금 정도로 살았다면 생각으로 굉장히 안 되지. 장수하신 분일 수 있죠. 옛날에 환갑 넘으면 아이고 뭐 약국집이라서 저만큼 버틴 거다. 처음에 저 문영분이 그래도 제일 오래 사셨네. 그러니까 저분 저분은 아마 무자식이 상팔자 뭐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오래 사셨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아들로 이어지는데요. 네네. 여기서 저 당시에는 유럽이 이렇게 그 결혼도 먼 친척하고는 좀 결혼이 가능하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 요한 하인리 머크라는 분이 사실 무슨 괴테하고도 친구고 뭐 그렇다고 해요. 이 요한 하인리 머크는 사실 그 유스투스하고는 형제고, 네. 그래서 이 유스투스하고 안톤으로 이어지는 부자 승계인데 이제 저분은 뭐 괴테하고도 친했고 뭐 이랬던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의 세대로 넘어가는 게 이제 하인리 에마뉴엘 머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그냥 약국이 약간 커지는 정도.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약국을 약간 찾아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기업형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분은 이 하인리 에마뉴엘 머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약국이 제약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요한 하인리 머크가 외할아버지도 되고 네. 뭐 이런 약간 그 복잡한 족보 관계가 근데 있어요. 이름이 좀 달라졌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요한이 다 앞으로 나왔거든. 그죠? 하인리가 두 번째 있었고, 근데 하인리 엠마뉴엘이란 말이야. 집값이 탄 저 엘리베이터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누구도 알기 힘든 2022년 집값의 향방,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2% 이진우가 바라보는 2022년 부동산 전망.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만납시다.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13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이
이 요한 하이니 머크라는 사람이 당시 이 가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괴테하고 친분도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과학자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조카와 이 하이니 에마뉴엘의 아버지가 결혼을 한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하이니 에마뉴엘 머크가 이 머크 기업 전체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기업가로 변신시킨. 예.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약국이 커지는 상황, 이제는 기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요. 이분이 이제 약국의 주인이 된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신약 캐비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추출했고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네 약국 밑에 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실험의 노하우라든가 약을 어떻게 개발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좀 집대성하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 캐비넷의 화면에 보면 이 자료 화면에 보면 우측에 보면 모르핀이라고 써 있죠. 몰핀 있네, 몰핀이라고 몰핀. 써 있죠. 그러니까 몰핀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당시에는. 몰핀은 사실 뭘로 만듭니까? 양귀비? 예, 양귀비로 만들죠. 사실 몰핀이 만들어진 건 이미 이제 1806년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독일의 약제사인 제르튜르너라는 사람이 이제 몰핀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전에도 양귀비에서 아편, 그 소위 말하는 아편을 뽑아서 치료제로도 쓰고 수면제로도 쓰고 그다음에 뭐 그 마취시키기 위해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네네. 모르핀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몰핀이 그때 농도가 같지 않은 거예요. 모르핀을 뽑을 수는 있는데 그 오피엄에서 이렇게 뽑을 수는 있는데 농도가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가 막막했던 거예요. 좀 많이 쓰면 죽고. 그렇죠. 너무 적게 아니면 또 쓰면- 중독되고. 효과가 없고. 예. 그래서 이 몰핀을 같은 그런 성분들을 알칼로이드계라고 하는데 이 알칼로이드계를 식물에서 분리해내는 방법을 이제 정교화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원래 저게 개발됐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머크가에서는 저게 뭔가 우리가 좀 또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되게 간단하게 지금은 생각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저것을 하나의 일정한 퀄리티의 약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한 진일보한 발전인 거예요. 식물에서 저걸 추출해낸다는 게 엄청난 기술이고 네.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균일화할 수 있게 되니까 대량 생산의 길이 들어가는 겁니다. 와. 왼쪽 거 저 뭐예요? 저기 왼쪽이 저게 몰핀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중인 그 사진이라고 그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저걸 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에 보니까 저게 이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저런 알칼로이드계를 다 어떻게 추출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덕트를 다 병에다 넣은 거예요. 에마뉴엘 머크라고 써 있네. 예. 그래서 모르핀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약국에서 찾기 시작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이 파스테르랑 이제 연결이 돼서 둘이서 교류를 하게 돼요. 근데 루이 파스테르라는 건 우리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뭐 저온살균 할 때 나왔던 그 네, 파스테르. 예. 지금 프랑스에 연구소가 있다는 그 파스테르의 그 파스테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원래 뭐 미생물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연구하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교류하게 된다는 건 머크가 그냥 단순히 몰핀 가공한 약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 바이오 테크놀로지에도 약간씩 관심을 가져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약국에서 바이오텍으로 딱 가는 그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굉장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턴할 것인가 네. 이미 그때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명성이 좋아지니까 사세도 당연히 확장되고 그래서 뭐 훈장도 받고요. 뭐 저널에 이제 같이 이름을 넣어서 뭐 공절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사 규모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는 실험을 다 하고 뭐 직원이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을 늘린 겸 해서 건물도 이제
다시 더 크게 짓고요. 그러면 이제 에마뉴엘 머크 때문에 하이니 에마뉴엘 머크 때문에 이제 기업화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가족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분한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장남인 카를 머크, 그다음에 둘째 게오르그 머크,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비렐름 머크가 있어요. 네. 근데 중간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예, 그래서 첫째가 회계 재무를 맡아요. 둘째가 얘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사를 많이 받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R&D. 이제 제약과 생산을 맡아요. 예. 그다음에 막내는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막내가 사업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놓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한 명한테 물려주면서 내려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부자 승계를 하긴 했지만 이제 다 같이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한 명을 딱 찍어서 네가 대장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3명에게 똑같이 지분을 줍니다. 너희 셋이 알아서 어떻게 해봐. 예, 그래서 한 명씩 책임을 나눠주고 지분을 예를 들면 3대 3, 3대 3.3대 3.3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주면서 파트너십을 이루는 이 머크를 만들게 돼요. 이게 구성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기틀이 되는 가족 기업의 기틀로 작용을 합니다. 저렇게 그 3분지계로 가기 쉽지 않지. 저쯤에서 한 명이 미국 가지 않아요? 그렇죠. 저 막내가 사업 수완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막내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지. 예. 형들이 간섭 많이 했을 거야. 333제는 안 돼요? 안 돼. 우리 3명인데 어떻게? 아 그래서 내가 죽잖아 이렇게. 야, 좀 이따 미국 갈게. 그리고 이제 1800년대 오면 사실 딸들도 이제 균등 상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좀 더 지난 다음에 균등 상속이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빠르게 전체 가족에게 균등 상속이라는 예, 그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후로 세대가 거쳐서 내려오면 이제는 참여해야만 하는 자식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아들이 셋인데 거기서 아들을 둘씩만 낳아도 벌써 몇 명이에요. 그렇죠, 거기 6명. 딸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균등 상속에 대한 원칙은 안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나름 이제 점점 더 번창을 해서 뭐 뉴욕 월드페어에도 나가서 뭐 상도 타고요. 그다음에 뭐 실험하다가 불이 잘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고도 나고 이게 화학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뭐 회사 내 소방부서도 만들고 1990년에 또 뭐 189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장도 만들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네. 성장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공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따로 더 크게 만든다는 예 저게 의미로 1990년이면 진짜 1890 큰일이다. 너무 힘든 회사인데. 제가 점검하면서 항상 오타를 찾긴 찾는데 꼭 나옵니다. 1990년이면 1890년이라도 저것도 좀 아직도 정말 종로가 보령약국 만도 못하네. 자 그리고요. 예, 저게 저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구는 사실 막 현미경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거 써요. 그런데 이제 원료가 자체가 식물성으로 여러 가지 원료를 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가져다 놓다 보니까 저런 뭐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뭐 끓이기도 하고 예, 뭐 지지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저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부서는 불 안 날 때는 뭐 할까? 아침에 출근해서. 풀 내야죠 쟤네들. 불을 내게 해야겠지? 예. 그리고 나름 1887년부터는 혁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미비한 수준의 실험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쌓이면서 우리가 다음 연구를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슨 시도를 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 머크 그룹이라고 이제 치면 사이트를 가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게 실제로 자기네들 박물관에 가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계속해서 연차가 내려와서 아버지 때로 가고 아버지 때에서 뭐
그다음에 아들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손자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조지 비렐름 헐만 에마뉴엘 머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사무소를 열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이름을 조지 머크로 바꿔요. 좋네. 조지 머크. 막내인가요, 제가 막내? 예, 그러니까 그 사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을 갔어요. 네. 그런데 이 가고 나서 1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예. 근데 독일 회사들은요 전쟁을 2번을 크게 겪습니다. 그리고 승전 국가가 되지 않죠. 그러네. 다 전국가죠. 그렇지.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다 털려요. 미국이 털린다고요? 아니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기네 자회사인데 네. 자기네 자회사가 본사하고 관계없이 예, 미국 정부에 의해서 매각돼요. 아. 압류 들어간다 이거지. 그렇지. 대주주가 패전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크 앤 컴퍼니가 되는 겁니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가 돼요. 아. 머크 앤 컴퍼니. 예. 독일에 있는 머크 앤 컴퍼니. 머크랑은 이제 연을 끊는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후에 다시 진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거와 같은 형태의 일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친척들이 여전히 독일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거지. 3촌, 5촌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유 저기 계속 독일말 쓸 거고 여기는 영어 쓸 거고 그 다음 세대는 소통 잘 안 될 거고 안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이 됐겠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름도 조지 머크로 예, 개명을 하고 미국으로 미국식으로 미국 기업이 됐네. 미국 지분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압류됐으면. 아니요, 사실상 그런 관계는 완전히 이후에는 단절이 되고 독자적인 머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머크라는 이름 브랜드는 같이 쓰지만 별개의 회사로 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사실 이제 그 머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처음에 네.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서 시작해서 제약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좀 노력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파스텔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이제 눈을 살짝 돌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균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염병 이런 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고 진단시약을 만들고 혈청을 뽑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거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에 이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두 백신, 결핵과 뭐 티푸스 진단시약, 뭐 그다음에 탄저균, 폐렴, 쌍구균, 디프테리아, 혈청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좀 더 키워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수면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그룹병 비타민 D 제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약 2개는요 자기 혼자만 만든 건 아니에요. 바이엘사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약입니다. 또 바이엘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독일이잖아. 네. 그래서 이 회사하고 협력해서 저런 이제 그 약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 이 회사가 전쟁을 2번 겪으면서 사실 그 해외 자회사가 다 털리고 본진의 공장도 막 폭격 맞아서 없어지고 뭐 반 이상 반파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조사할 때마다 제가 해왔던 얘기가 있어요. 전쟁은 위기이자 기회다. JP 모건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P&G도 그랬고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렇죠. 제약사도 똑같습니다. 1차 대전 당시에는 아니 다른 공장은 다 문을 닫아도 의약품 공장, 그렇지. 화학 공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려야지.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제약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진단 시약들도 만들라고 화학 제품도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필요한 이 회사가 전쟁을 치르는 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는 화학약품 생산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약품이 증가를 했나 봤더니 항공사진에 인화할 때 쓰는 물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전쟁통에 1차 대전 독일이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사진을 찍어요. 저게 뭐 그
뭐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항공 사진을 찍는 항공 부대가 중요해지면서 이걸 인화하려다 보니까 인화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었어요. 네. 뭐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정부가 하라니까 해야죠. 예. 그래서 1차 대전 때에는 뭐 해외 자회사는 뭐 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또 내부에서는 이런 성장 기회가 나름대로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하고 나니까 프랑스군이 이제 배상금조로 머크 공장을 다 가져가요. 본사에 있는 공장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때 포도밭에 애벌레를 죽이는 농약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저 전쟁 직후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영양실조 뭐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 비타민 D 구루병을 이 이제 비타민 D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제제, 비타민 C 제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아,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그게 분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아, 비타민 D가 저 햇볕 좀 쬐라는 그거죠? 예. 어? 아마 지하실 막 이런 데서 공장에서 노동하고 그러니까 아마 햇볕도 못 쬐고. 예.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또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약이 약간 생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몰핀 할 때도 처음에는 그 생아편 그 말려가지고 네. 생아편을 쓰거나 그걸 농축한 게 이제 아편 제제인데요. 옛날에는 생약을 먹다가 이제 전쟁통에 알약이 보편화됩니다. 근데 이 알약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을 만드는데 전쟁통엔 다 위기니까 저 제약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 같이 약을 만듭니다. 아, 그래서 너는 뭐 추출해서 뭘 만들고 나는 그럼 뭐만 할게. 네가 뭘 주면 내가 후처리를 뭘 할게. 네.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저 머크, 뭐 베링거 링게라임의 그 베링거, 그다음에 그 바스프의 의약품 사업부, 그다음에 마나임 이런 회사들이 연결이 돼서 다 같이 담합 일종의 담합인 거예요.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담합을 해서 저걸 이제 MBK라고 약자를 줄여서 MBK라고 하는데 네. 저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없었으면 다 같이 죽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는 죽었을 수 있어요. 경쟁을 하다가. 머크, 베링거, 크노울. 마나임. 그래서 사실은 저 때는 저게 담합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전쟁이니까 뭐. 그래, 같이 예. 같이 빨리 들어와. 그런데 그럼 전쟁이 끝나면 손을 털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오랫동안 저 조인트 벤처 같은 형태로 지속이 됩니다. 1971년까지 지속이 돼요. 각 그럼- 사들은 따로 있긴 있는데 같은 예. 약을 같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통에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 저 약의 통에 보면 그 제약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머크, 마나임, 베링거. 그러네요. 예. 크놀. 네? 그래서 저게 전쟁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한 합종 연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저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들의 수익이 마련된 거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폭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제약사들이 이후에 성장을 했는데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의 기업들은 많이 피폐화되는데 그나마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독일이 이후에 고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2차 대전 때 한동안 어려웠다가 그 이후로 다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저 담합으로 버텼다가 고속 성장하는 걸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같이 쭉쭉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머크가 제약, 화학 위주의 그냥 그런 종류의 기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나머지
저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머크의 기업, 머크라고 하는 기업은 단순히 제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2부에서 이어서 예. 지금부터 네. 하기야 약은 하나만 만들 수는 없지. 그 끝나기 전에 일부 끝나기 전에 시험도 보네. 다음 중 머크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자 2%. 1번 항암제, 2번 코팅제, 3번 노화 방지 화장품 원료, 자 2%. 4번 세포 개수기, 5번 액정. 제 시험의 경험으로 3번과 4번은 만약 오답이라면 저런 오답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저건 정답이야. 네. 액정 얘기했죠? 네. 이제 상암제랑 코팅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일반적으로는 코팅제가 답일 가능성이 높죠. 항암제는 만들었겠지 머크가. 자 그러나 정프로. 그 답이 뭐예요? 현재 생산하지 않는 거 아니면 당시에 생산하지 않은 거. 여태까지 생산하지 않았던 한 품목. 번도 머크가 생산하지 않았던 거 제 생각에는 코팅제 같습니다. 자 정프로. 저는 노화 방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저는 항암제로 가겠습니다. 답은 2부 순서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미 다 보고 오실 텐데 그러면. 됐죠? 그러네. 노화 방지 화장품 원료는 네. 만들어낸 오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일반 명사의 조합이네. 아까 교수님이 화장품 원료도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는 하지만 노화 방지는 화장품은 다 노화 방지야. 정답은 웬만한 건 다 코팅이 생산한다. 가능합니다. 네? 정답은 없다요. 저걸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 놀려요. 뭐 놀리는 겁니까 이거? 식이지. 알겠습니다. 이 책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제 챕터가 있어요. 진짜. 예. 3M 같은 기업이네. 예. 그래서 딱 우리- 3M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합산 나이 150세가 넘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제가 놀리는 그러려고 거 했던 아닙니다. 건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아 나 그것도 모르고 힘들어 우리. 다 됐네. 자, 우리 웬만하면 머리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또 그렇게 또 다 돼요. 답도 없는데.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떠났다가요. 우리 고영규 교수님 모시고 다시 머크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